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조금 처음이 있었죠. 1분 거특강을 진행을 계속 했었는데 제가 주변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이번 커리큘럼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촬영을 하고 다음 것까지 촬영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1분 거특강은 종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3번 문제부터 볼게요. 유형 키워드가 바로 나오는데,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한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한 것을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인데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으니까 맞는 지문입니다. 자, 2번인데요. 우리가 친양자 나오면 다 합헌 판례인데, 이 친양자 관련된 판례에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요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3년 이상 혼인 중만이 부부만이 할 수 있어서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데 3번이 침해한다고 해놨네요.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고 1번, 2번은 맞고 4번도 맞는 지문일 텐데, 자, 1세대 3주택 해가지고 우리가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오는 판례들이 몇 가지 있었죠. 어떤 판례냐면은 부부 자산소득 합산 과세 제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세대별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사건도 있었죠. 다 같이 비슷한 취지에서 결혼을 했더니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손해다. 그래서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우리 기혼자들을 차별하게 된다 라는 판례로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24번 문제를 가보죠. 좀 긴 문제인데 법원 행시 문제 같아요. 1번인데 우리가 빠르게 읽어보면 혼인과 가족생활 관련된 36조 1항인데, 우리가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기본권은 객관적 성격인 제도적 보장의 성격도 갖는다 그랬죠. 맞는 지문이고, 2번 지문인데, 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국가가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될 과제가 국가에 부여가 되고,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함부로 혼인과 가족생활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금지의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 전체적으로 맞는 지문이겠죠. 3번인데 우리가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읽어보면, 가족생활에 관련된 개인과 가족의 자율권 및 아동의 권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민법과 가족관계 등록법 등을 해석 적용할 때도 지켜져야 된다 라는 말이 되는데요. 우리가 5번 지문이랑 연결되는 판례예요. 먼저 5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었을 때 우리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이 돼야 되죠. 그래야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고 학교도 제때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출생신고가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이러한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가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기본권이기 때문에 법률로서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지문이고 전체적으로 맞고, 답 자체는 여러분들 쉬웠습니다. 4번 지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실혼인데, 이 사실혼은 우리나라는 법률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36조 1항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죠. 그래서 답은 쉽게 4번을 고를 수 있었지만 이런 문제는 지문이 길어가지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가죠. 325번인데 우리가 1번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혼인과 가족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을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 다음에 2번인데요. 어려운 지문입니다. 우리가 중혼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중혼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또 당사자들이 좋다고 하면은 중혼은 유효가 됩니다. 중혼은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해요. 그래서 현행법상이라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1번 지문을 맞고, 우리가 3번 지문은 유형 키워드를 빨리 볼 수 있죠. 중혼의 취소 청구권자를 규정을 하는데 직계의 미속을 제외했다. 법적인 관계가 제일 많은 사람인데 취소 청구권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맞는 지문이고, 답은 2번 지문이겠고, 그 다음에 4번은 또 맞는 지문이겠죠. 그래서 국가는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제한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26번인데요. 우리가 기억본부터 보죠. 바로 위헌 판례 나오죠. 부부 자산소득 합산 과세제도인데 헌법에 위반이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니은인데요. 우리가 친생 부인의 소의 제척기간 같은 경우에는 2년 판례는 제가 조금 실수를 했는데 2년 판례는 합헌 판례이고요. 우리가 친생 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2년으로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비교했을 때 1년으로 한 것은 헌법에 위배가 되는 판례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니은도 맞고 있습니다. 3번인데 부모에 대한 자녀의 양육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제36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여러분들은 함부로 육아 휴직 신청권이랑 비교하면 안 된다. 양육권 자체는 기본권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육아휴직 신청권은 기본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비교를 해가지고 풀어줘야 됩니다. 맞는 지문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4개가 모두 맞아서 4번이 되겠습니다. 327번을 보죠. 상속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것은 위헌 판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위헌 판례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쉽게 키워드를 따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귀책 사유 없이 자기 잘못 없이 상속 채무가 적극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이 뭐냐면 상속을 받긴 받았는데 빚이 많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3개월 이내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은 무조건 그 빚을 모두 물려받아야 되는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전체적인 스토리가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구별을 해주시고요. 2번인데요. 우리가 상속회복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또는 3년으로 한 것은 헌법에 위배가 됩니다. 우리가 비교해야 될 판례가 있는데 우리가 상속 개시 시 우리가 소멸시효 기간을 정한 것은 3년에서 10년을 정한 것은 위헌인데요. 우리가 이번 판례는 여러분들 상속행위에 침해 행위가 있었을 때 우리가 3년 또는 10년으로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판례인데 이 위에 있는 판례랑 꼭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꼭 구별해야 된다. 상속회복 청구권을 침해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한 것 합헌 판례이고 상속 개시시로 한 것은 위헌이니까 꼭 구별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속회복 청구권은 단기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동상속인도 참칭상속인이 될 수가 있어요. 형제 자매가 같이 상속을 받을 수는 있는데 자기의 상속분액을 넘어가지고 재산을 뽀려가게 되면 우리가 참칭상속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당한 상속이 뿐만 아니라 상속권자가 자기의 범위를 벗어나서 상속을 받으면 참칭 상속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상속재산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다 상속받는 거예요. 빚도 상속받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재산도 상속받고, 그래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로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28번 한번 보죠. 모든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국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극적으로 건강을 침해돼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국민의 보건 정책을 수립해야 될 의무를 부과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딱 보면 21년도 문제인데 아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떠한 이런 것들을 반영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보건에 관한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3번 읽고 있죠.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위해 침해를 위해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포괄적인 의무를 진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사회권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국가에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까지 요구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고 약간 시국을 반영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국민의 의무 가볍게 우리가 2가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조세가 너무 과도하게 부과가 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니은. 군복무를 필요한 자, 군대를 갔다 오면은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혹은 군대를 다녀와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병역 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지면은 우리 병역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우대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 디귿인데 우리가 병역 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리얼인데 학교 운영 지원비를 우리가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의무교육 원칙의 무상 원칙 위배가 되는 판례이죠. 그래서 학교 운영 지원비를 우리가 학교에게 세익 파목에 포함시켜서 인건비로 쓰는 것은 헌법 위배되는 판례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니까 옳은 것을 골라보면 2번이 대비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보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다음 회차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죠. 1번이 바로 답으로 보이는데, 우리 39조 2항이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선 법적인 불이익만 의미하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틀렸고, 우리가 모든 불이익 같은 경우에는 병역 의무 이행 관련된 것이 아니라 헌법 제27조 사항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말하는 불이익은 모든 불이익입니다. 그래서 구별이 필요하다. 2번은 안타까운 판례죠. 입양을 위해서 개별 이동 중인 자는 사고가 나도 국가 유공자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좀 안타까운 판례고, 3번 보시는데요.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인 보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 맞는 지문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인데 국방 의무는 간접적인 의무, 그 다음에 직접적인 의무와 간접적인 의무가 모두 포함된다 해가지고 자주 나오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음 회차 때 다음 컨텐츠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이번에는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